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 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지소미아, 즉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소미아는 22일 자정까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살려보려고 한일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비상한 전방위 설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온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 지소미아 문제를 또 제기를 했었죠. 저도 2주 전에 우리 정부를 설득하러 온 그 미 국무부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점심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 사람은 지소미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나 이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은지 그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노력이 좀 효과를 발휘를 했는지 드디어 며칠 전에 일본이 불산 수출을 허가하면서 그간 규제해온 세계 품목의 수출은 일단 다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지소미아를 다시 살리고 또 한일 간의 그 대치 국면에서 체면 손상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는 마련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할 경우에는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저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군사정보입니다. 북한에 관한 군사정보. 북한의 모든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으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설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날아오는 그 미사일도 막아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첨단 정밀 타격 수단을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놓친 미사일을 막아낼 그 미사일 방어망을 아무리 촘촘하게 겹겹이 만들어 놓아도 북한 미사일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이동 중인지 지금 발사대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지 이런 동향에 대해서 제때 탐지를 못하면 놓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많아도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가장 큰 취약점은 바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할 독자적인 정보 자산이 빈약한 데 있습니다. 세계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정보가 우리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찰 위성 하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감시 정찰 자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깜깜입니다. 장님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산을 확충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냐. 연간 13, 4조 원씩 전력 증강 예산 쓰면서 그동안에 뭐 했나 이런 이야기는 하기 쉽죠. 근데 그걸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더 급히 쓸 곳이 워낙 많다가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리고 급한 대로 우선 미국이 제공해주는 위성 정보에 의존하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 그때 지금 북한의 핵 위협하고 지금의 핵 위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시 정찰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만은 위성 몇 개 쏘아 올리고 운영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설사 독자 위성 몇 개 우리가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보 대국들이 군사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정찰 위성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물론 그 정찰 위성 숫자 자체가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은 이 전문가들 사회에서는 15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사일 발사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를 가진 정찰 위성은 한 50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성 보유한 미국조차도 군사 위성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 위성 회사에서 필요한 영상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찰 위성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 기업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사르라든지 플래닛, 블랙스카이 이런 회사가 민간 정찰 회사로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이런 민간 회사가 한 기당 수십억 불씩 하는 그런 최신 정찰 위성을 운영을 하면서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영상 정보를 수집해서 미국 정보기관에 이걸 다 판매를 합니다. 일본은 지금 정찰 위성 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 더 지금 발사를 해가지고 10개 운영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찰 위성은 한 기당 한 우리 돈으로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해상도는 미국의 민간 정찰 위성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 70개 전후의 정찰 위성을 각각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많은 정찰 위성 갖고 있는데 굳이 일본 신세 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은 그 많은 정찰 위성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를 다 감시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 중국의 모든 미사일 기지, 잠수함 기지 이런 거 다 감시해야죠.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런 데 핵시설 다 감시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이 감시해야 될 여러 대상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북한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면 되거든요.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할 때 성능 좋은 미국 위성은 놓치는데 그것보다 성능이 못한 일본 위성은 잡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감시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일본은 이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이게 감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목숨 걸고 정신 집중해가지고 꼼꼼하게 살피지만은 미국은 일본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살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위성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 지나가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미국 위성 지나갈 때는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마침 일본 위성이 지나갈 때 그때 미사일 발사하는 동향이 포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일본의 도움으로 살아나는 일도 실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별 가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유사시에 일본으로부터 받을 정보도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탐지 추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할 때 맨 먼저 지상의 발사 동향을 탐지하는 거에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탐지하는 줄 알고 계시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위성이 맨 먼저 봅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하기 몇 시간 전인지 며칠 전인지 이런 거는. 왜냐하면 위성은 북한 머리 위에서 바로 내려다 보잖아요. 거기는 사각지대도 없고 아무도 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선명하게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비무장지대 한참 남쪽에서 레이더나 정찰기로 비스듬하게 북한을 보기 때문에 그 시야 가리는 장애물이 많죠. 산도 있고 뭐 언덕도 있고. 그래서 지상에서 북한이 지금 무슨 미사일 발사를 발사를 준비하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기가 아주 어렵고, 미사일이 발사한 이후에도 일정 고도에 도달했을 때부터 레이더에 일단 탐지가 됩니다. 대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 1분 전후해야 이게 우리 레이더에 그때부터 뭐 잡히고, 제일 먼저 잡는 게 전방에 있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에 잡히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우리 해군 이지스 함 레이더에 잡히고, 이제 우리 이 레이더 탐지 거리를 벗어나면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 이지스 함 레이더가 그 다음부터 추적을 하고, 일본 열도를 지나갈 때는 일본 육상에 배치되어 있는 레이더망에서 이제 다 추적을 하고, 그 레이더망의 탐지 거리를 벗어나면 또 종말 단계까지는 일본과 미국의 정찰 위성이 다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고, 다 이게 통합적으로 감시 추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의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쟁 억지력도 달라지지만은, 억지가 실패해가지고 북한이 실제 핵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막아낼 능력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일본과 미국의 위성이 내려다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레이더가 그 다음부터 추적하는 것을 일본과 미국이 또 동시에 볼 수가 있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시스템이 갖춰지는 셈이죠. 그런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숙달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유사시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탄도, 고도, 그리고 탄착 지점을 계산해가지고 어느 기지에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요격할지, 이걸 수분 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내려서 부산 방향으로 발사를 했을 경우에 이게 부산에 떨어질지 일본에 있는 사세보 미국 해군 기지에 떨어질지, 이거는 쭉 추적을 해봐야 해서 탄도를 계산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그 고도고 이런 걸 보고, 이거는 뭐 성주에 있는 그 사드로 요격을 할지, 그 부산과 사세보 사이에 있는 일본 이지스함에 실린 SM-3 미사일로 요격을 할지, 일본 지상에 배치되어 있는 팩3로 요격을 할지, 이걸 전부 다 수분 내에 이 탄도를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구경만 하고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다 감안해 볼 때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정부라면 제정신으로는 선택할 수 없는 지극히 어리석고 저는 위험한 자해 행위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거 다 알면서도 꼭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일본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해 줬더라도 못 본 척하고 파기를 강행하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에 어떤 의미가 이게 있는 건지 제대로 잘 모르고 선택한 것이라면 저는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시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